지면으로부터 저만큼 높이에 도달한 드론의 T초의 높이를, 거기서 출발한 드론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한답니다. T와 H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의 일부가 만들어졌고, 드론이 출발한 후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지면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아마 높이 값이 이 H가 0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T와, 그러니까 시간과 T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 되는데, 높이 H는 시간 T에 대한 포물선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2차 함수라는 뜻인 것 같아요. H는 2차 함수 이렇게 표현되는.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게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고맙죠. 4,50이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대략 우리는 Y는 어디로 블록한지 또 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A를 쓰시고 꼭점 좌표 x 마이너스 꼭점 x좌표 제곱 플러스 꼭점의 y좌표. 자, 그리고 다음에 a 값을 구하려면 이 포물선이 지나는 꼭지점을 제외한 또 다른 점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모르겠네요. 어딘지. 근데 여기는 알고 있죠. 0,18 대입할 수 있죠. y는 18,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16a 플러스 50. 그럼 16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2 가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0입니다. 이 포물선이. 자, 남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이걸 구하는 거죠. 지면에 도달할 때라는 뜻은 높이가 0이 될 때니까 이렇게 쓸게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긴 한데 문제 맞추면 사실 이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h라고 써야 되고 이 x는 t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원래 칙에 맞추면. 그래서 이렇게 h는 t-4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쓰고 h 값이 0이 될 때 그때 시간 이걸로 넘깁시다. 그럼 2 가로 t-4의 제곱은 50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t-4의 제곱은 25가 되고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1은 없을 테고 t는 9. 또 9초 후에 지면에 도착한다. 지면에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329.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만큼의 호수가 있고 호수의 중앙 깊이는 10, 그 다음에 호수 양쪽 길이 AB, 그러니까 총 거리가 40. 중앙에서 여기서 B 방향으로 16m 떨어진 이게 20m니까 16m면 대략 여기쯤? 여기 떨어진 지점의 수심이니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값을 구하면 이제 수심이 나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지면이고 이만큼 푹 파져 있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정가운데 M이 있고 양쪽 끝에 지면의 끝점까지 거리는 40이라는 뜻이에요. 수면이 가장 깊은 부분은 10인 거고. 근데 이 모양이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우리는 이해하기 편하게 포물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면을 X축으로 두시고 근데 가운데는 정가운데 M을 어디다 두시는 게 좋으냐면 Y축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Y축. 그럼 포물선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포물선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 포물선의 특징을 봐야 되죠? 이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0,-10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이 0,-10,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꼴에다가 pq에다 0과 -1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ax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점 b의 좌표를 알 수 있죠. 어쨌든 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이건 20,0이죠. 대입을 합니다. y에 0, x에 20을 대입하면
400a 마이너스 10. 400a는 10a는 400분의 10 그러면 40분의 1. 따라서 저 포물선식 y는 a 값이 4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0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16일 때라는 뜻이겠죠. 이걸 원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x가 16일 때 수심이 몇 미터입니까? 물어보는 거는 일단 이 점 x가 16일 때 y좌표가 중요하죠. 그럼 x 16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y는 40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6 마이너스 10. 약분을 적당히 해봅시다. 이거를 일단 4로 약분하면 10 남고 여기는 4가 남고, 그 다음에 2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고 여기는 8이 남고, 그럼 y값은 그때 수심은 5분의 48 32 5분의 48 32 마이너스 5분의 얼마인가요? 5분의 5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8.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말해요. 16, 마이너스 5분의 18이 저 점의 좌표죠. 근데 수심은 길이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길이 표현할 때는 음수를 버려야 되니까, 수심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미터로 이만큼 길이니까 5분의 18미터. 그렇게 되겠다. 133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넓이값 3이랍니다. a, b, c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알잖아요. 마이너스 5,0이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1,0이고. 됐죠? 그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가 밑변인데 얘는 6 곱하기 높이는 선분 OC로 봐야 되겠죠? 넓이가 3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OC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럼 OC의 길이가 1이 나오려면 이 점의 좌표 C는 0, 마이너스 1이죠. 길이는 1이지만 여기서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차함수식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차함수식은 세 점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마이너스 5,0과 1,0과 그 다음 0, 마이너스 1.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여기는 y절편을 가지고 일단 식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푸시면 돼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도 있는 반면에 이런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이번엔 이 두 점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얘네 둘이 x절편이고 저 2차식이 0되는 x값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와 1을 근으로 가는 2차식, 그러면 x제곱 인수분해해도 되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해도 되고, 이걸 분배하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부호 반대 플러스 4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 됐죠? 근데 근을 이렇게 갖는다고 해서 제곱의 개수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맨 앞에 a라고 쓰시고, 이런 2차 함수니까 여기는 y는 하고 이제 써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0,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에 마이너스 1,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따라서 a 값은 5분의 1. 자, a, b, c를 모두 찾아야 되니까 분배합시다. y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4a 5분의 4x 5분의 1 분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값은 5분의 1, b 값은 5분의 4,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c, a-bc라는 뜻은 5분의 1 빼기 b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5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축을 할 수 있죠.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x는 얘랑 얘랑의 마이너스와 1의 정중앙값이니까 둘의 평균값,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꼭점의 x 앞에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y는 a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됐죠? 뭐 이러신 다음에 여기 좀 3개나 있잖아요. 그 3개 중에 2개를 집어넣어서 AQ에 대한 연립받는 식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두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할 때 B값을 계산하시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모두 다 문자라 좀 내용이 어려울 건 없는데 문자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하겠죠. 그래서 Y는 얘부터 완전 제곱식 한번 써볼까요? 공식도 괜찮긴 한데 이거는 한번 완전 제곱식 얘는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한 다음에 C는 미리 일찌감치 뒤로 빼놔야 됩니다.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가 와야 되니까 이거 반 나누면 2분의 1 곱하면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네.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빼야 되겠죠? 4A 제곱분의 B제곱. 그럼 이렇게 세 개 하면 완전 제곱식. A 가로 X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곱해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A가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이번 저거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Y는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이걸 약분하게 되면 2A분의 B, 컴마.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이제 이 2A분의 B를 여기다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이제 이거 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B 곱하기 꼭지점 X좌표, 2A분의 B. 플러스 C. 됐죠? 이제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일단 붙고 일단 쓸게요.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2A분의 B제곱 플러스 C. 그럼 얘랑만 통분시켜 본 다음에 이쪽에다 4를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겠죠? 얘도 2를 곱하면 2B제곱. 그럼 붙여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꼭점 구하는 공식을 직접 적용한 거고,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0이 되는 값 2A분의 B, 그때 Y값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근데 두 꼭지점은 서로 같다, 일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X좌표는 당연히 같겠죠? 비교할 거 없고 이제 Y좌표만 여기가 이쪽 2B제곱은 플러스고 B제곱이 음수니까 얘는 여기가 양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양수가 여기 계산한 값이 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럼 둘은 서로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Y좌표, 이쪽에 있는 Y좌표가 서로 같다. 그래서 4A제곱,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랑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서로 같다. 플러스 C 플러스 C 지워지고 이게 1로 넘어가면 똑같은 게 두 번이니까 4A분의 2B제곱 얘가 0. 근데 이게 분수식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이 분모랑 관계없이 분자가 0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B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문제가 B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B는 0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5,B일 때 자,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이거는 차수가 정리가 안 돼 있죠. 뭐 2차도 있을 테고 1차도 막 있고 정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Y는 이걸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얘랑 곱방합수의 2배니까 이렇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얘는 그냥 안 풀어 X 어차피 X로 묶여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굳이 뭐 하자면 분배 정도만 2A 플러스 2X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야 되는데 X제곱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1창이 여기랑 여기가 1창이에요.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 2A에서 2A 플러스 1을 더하면 4A 플러스 2
x 상수항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상수항이 되겠죠. 여기서는 2를 바깥으로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요. 2를 빼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남은 건 이제 여기서 꼭지점의 조합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완전 제곱식 이용해도 되고, 얘는 공식도 나쁘진 않은데 공식을 구해서 x값 구해도 아마 a에 대한 1차식이 여기다 대입되게 되면 분배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을 해볼게요. x제곱 일단 1차항까지는 써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안에서 이거 반의 제곱, 이거 반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이걸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생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없던 이만큼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빼내야 되겠죠. 2a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내야 돼요. 이 가로 안에서. 그 다음에 어차피 상수항 안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바깥으로 빼놓고, 여기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는 xx, 이거는 2a 플러스 1이 두 번일 텐데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는 둘 다 플러스겠죠. 그럼 x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두 번 제곱된 것. 이건 바깥으로 빠지는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갑시다.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나가죠. 이렇게 동량을 모아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꼭지점 조합표는 이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x값, 저 x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컴마 그때 y값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자, 이게 누구랑 같으냐면 5, b랑 같은 거예요. 그럼 위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여기는 5랑 같아. 이게 x좌표가 5랑 같아야 되겠죠? 이게 넘기면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값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b 값이 나오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죠. 그럼 합치면 17,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곱한 값 30이 정답이겠네요. 1333. 자, 다음 포물선이 x축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a 값, c 값 두 점에서 만나고 y축에서 만나는 데를 b라고 했는데, 저기 어딘가에 이 포물선 내부 어딘가에 d라는 점을 잡고 이렇게 나머지 세 점과 이었더니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답니다. 이럴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AC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AC는 주어져 있는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는 X 절편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양면에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자, 인수분 해보면 X 플러스 6,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4랑 2예요. 그럼 꼭지점에, 그러니까 X 절편값이 마이너스 4랑 2니까 위치상 얘가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 0. 여기 있는 점이 2, 0 일 테고, Y 절편값은 뭐 너무 쉽잖아요. 뒤에는 이 상수값이니까 0,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 점을 찍었죠. 근데 점 D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조건상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X좌표, Y좌표를 연관성을 두고 풀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점 D X좌표를 A라 부르고 점 D의 Y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근데 이 포인트는 여기 있겠죠. 저 A와 B를 구하기 위한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내용. 평행사변형이다? 뭘 써야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 머리를 굴려야 돼요. 점 D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 도형이 평행사변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평행사변형 성질을 써먹어야 되잖아.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총 5가지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다음에 마주보는 두 쌍 대변 길이가 서로 같다. 대각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 되는 것을 2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변 길이 같다. 이 5가지 중에 뭘 쓰는 게 여기서는 제일 좋을까요? 봐봐. 변 길이로 계산하기에는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길이와 그럼 이 길이가 서로 같을 테고 이 길이는 얘랑 같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이 길이가 예를 든 거야. 이게 5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이 위치 뒷값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으나 그럼 두 점 사이 길이가 5가 되도록 AB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평행선의 또 다른 성질 마주보는 대각 크기 서로 같다? 지금 대각으로 문제 풀기는 네가 딱 봐도 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지. 각의 크기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여기는 대각선 길이 6 절반값 3이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이만큼 3 이만큼 3 여기는 마이너스 1, 0 그럼 여기는 점 BC의 중점이 마이너스 1, 0 그렇죠? 그럼 BC의 중점. 근데 중점 구하는 걸 내가 이거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중점 구하는 걸 내가 어떻게 교과 과정상 이게 지금 좌표점의 중점 구하는 거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은 요령껏 구할 수는 있죠. 어차피 이렇게 X축에 이 두 점 사이의 중점 구할 때는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고 Y축에는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할 때도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는 중점 마이너스 1, 0 나오려면 얘랑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좌표가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방식. 이런 풀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선분 BD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같은 점이니까. 근데 BD의 중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BD는 중점 좌표니까 B의 X좌표 0과 D의 X좌표 A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근데 BD의 중점의 X좌표가 나올 테고 그 다음 BD의 Y좌표 여기는 Y좌표 마이너스 4랑 저기는 Y좌표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선분 BD의 중점의 좌표가 나온다. 이게 근데 약간 요령이에요. 이건 사실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 보면 점의 좌표의 중점 구하는 게 그때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아직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요령으로 여러분이 약간 직관력이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직관력으로 잘 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점 D의 X좌표가 여기 있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점 B의 X좌표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이 중점의 좌표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같은 간격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인 A와 여기 있는 X좌표인 0의 정중앙값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점 BD의 Y좌표도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점의 Y좌표랑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의 정중앙 위치에 여기 있는 위치 찾는 거니까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Y좌표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의 중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0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제 B값은 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 점 D의 좌표는 마이너스 2, 4 이게 아직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말했잖아. 이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직관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걸 적당히 요령껏 비틀어서 이제 푼 거고 아직 교과과정 자체 이 내용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중학교 문제스럽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평행사변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질 정의가 뭐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선분 AD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는 같다. AD랑 BC는 평행하다. 맞니?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어요. AD의 기울기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자, AD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분의 A 플러스 4분의 Y의 증가량 B-0, B. 중2 때 배운 겁니다. 걔랑 BC의 이 기울기 X의 증가량 2-0분의 Y의 증가량 0-4 얘가 2분의 4 약분하면 2 이렇게 되죠. 여기 양변의 2를 곱해서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8은 B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얘만 평행한 게 아니고 얘네들만 평행하진 않잖아요. 얘네 둘도 평행하잖아요. 그럼 선분 AB랑 선분 CD가 평행합니다. 여기 맞춰서 선분 AB의 기울기 X의 증가량 0-4, 0-4분의 Y의 증가량 -4 빼기 0 약분하면 기울기는 -1이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 X의 증가량 A-2분의 Y의 증가량 B-0 B 됐나요?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1이었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 곱하면 1이 곱하면 -A 플러스 2는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연립해서 풀 때 이 B, 이 B 같은 거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3A 얘가 1로 넘어오면 -6 따라서 A 값은 -2 A 값 -1을 집어넣죠. 그럼 8-4니까 B 값은 4 따라 점 D의 좌표는 -2,4 이렇게 저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맞는 교과풀이었는데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풀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저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선분의 AB 길이가 4랍니다. 점 C의 그래프가 저 점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ABC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네, 뭐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두 점의 위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인데 그 길이가 4랍니다. 여기가 4.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있죠? 꼭지점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간격과 이 간격은 서로 같은 간격이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축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축구하는 공식이 -2a분의 b 약분해보면 축의 위치가 -1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위치가 x는 -1이에요. 근데 전체 길이가 4인데 이쪽 간격 각각 반이기 때문에 이게 2와 2로 나타나죠. 그럼 여기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겠네요. -1에서 오른쪽 두 칸이니까 1,0 -1에서 왼쪽 두 칸이니까 -3,0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요 두 점 있죠? x 절편이 -3과 1이라는 뜻이니까 결론은 -3과 1을 근으로 가지며 x제곱의 개수가 책에 나와있죠, 저는? 문제? 2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x제곱 2잖아요. 그럼 얘를 들어가지고 2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y는 2하고 2차식 얘네들을 근으로 가는 거니까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에 부호반대 플러스 2x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 -3. 이 내용은 징그럽게 좀 자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K값 구하는 문제가 좀 넓이 구하는 문제죠. 지금 넓이를 구하려면 보세요. 이것도 다 구할 필요 없죠. 필요한 것만 얼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선이 지금 요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서 선이 빠듯하게 안 그어져요. 이렇게 뭐야 이거. 어쨌든 그냥 이렇습니다. 이 길이가 4고요.
여기에 높이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높이값. 높이값이 누구죠? 이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근데 이게 x축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값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수값을 취하겠다는 거지. 그럼 꼭지점의 y좌표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절대값 8.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8. 그래서 16 이렇게. 물론 다른 풀이도 있을 거예요.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예를 본다면 여러 가지 풀이 중에 지금 여러분이 배운 내용 중에 이가 제일 쉬운 것 풀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겁니다. 여기 있는 길을 4를 가지고 축을 만들고 축의 위치는 이거 2차함계수와 1차함계수로 충분히 축의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반 나누어서 여기는 x절편을 찾을 수 있고 x절편은 이 2차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근 요렇게랑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2라는 걸 통해서 요 두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2차식을 빠르게 작성한다. 그리고 y절편값을 아니 꼭지점의 y좌표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지점 x좌표인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이런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어요. 뭐 다른 풀이는 여기 있는 이 근을 이게 알파, 0이라는 점이고 얘를 베타, 0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풀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두 근의 합. 2차 방정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일 때 두 근의 합은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는0 됐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였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라고 그랬죠? 두 근의 차.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차기 때문에 두 근의 차는 공식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공식이 있었죠. 루트 d. d는 판별식을 말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기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내용이 좀 왠지 공식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켜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러면 두 근의 차이가 나와요. 지금 두 근의 차이가 이 두 근의 차이가 지금 4인 상태잖아요. 선분의 AB의 길이가 두 근의 차입니다. 그럼 4는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값 a분의 2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자, 이걸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짝수일 때 x 앞에 계산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 쓰지만 이거는 수치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게 짝수라도 절대 짝수의 판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판별식을 갖다 쓰셔야 돼요. 이건 이 하나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분의 루트 16 마이너스 8k가 되고 2분의 루트 16 마이너스 8k 얘가 4가 된 거죠.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커지니까 여기 있는 걸 약간 변형해도 돼요. 이 안에 있는 16 마이너스 8k는 4로 묶이죠. 4 마이너스 2k 이렇게 묶여요. 근데 루트 4는 2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만 못 나오죠? 4 마이너스 2k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를 약분시켜요. 양변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k는 16. 그래서 2k 값은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k가 마이너스 12. k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k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k 값이. 아까 만든 거기에 꼭점 좌표 구하는 건데 꼭지점 좌표가 뭐 축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꼭점 좌표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이게 근과 관계없이 축의 반응식 구하는 공식으로 금방 알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6이었죠? 지금? 이게 플러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안 보여서 마이너스 6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길이는 4, 이 길이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길이는 8. 4, 8, 31을 2로 나눈 건 넓이는 16이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고등학교 교과를 접목시키면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굳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본 다음에 아까 풀이가 훨씬 더 쉬워요. 빠르게 축 찾고 빠르게 축 찾으시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이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마이너스 3,0 두 개 근을 갖는 2차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근데 제곱합하는 개수가 2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 길이는 4가 됐고 꼭점에 y좌표가 필요하니까 꼭점에 x좌표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가 네, 이렇게 됐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됐었죠. 넓이를 저렇게 빠르게 구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는 좀 제일 쉬운 풀이겠다.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 앞뒤 우리가 제곱근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제곱 루트 지어주고 a-b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a-b가 양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그냥 써줄 텐데 이게 음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반대부호가 써지겠죠. 이렇게. 결론 이게 양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부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b는 금방 알 것 같아요. y 절편값 음수네요. b는 음수. 그 다음 여기 축의 위치 축을 직접 구해도 돼. 뭐 저기 있는 시급 보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a 2분의 a 근데 2분의 a 위치가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 따라서 a 값은 양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내용 있잖아요. 좌동 우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프가 오른쪽이니까 이걸 봐야 되죠. 그래프가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다는 뜻은 오른쪽에 있으면 a와 2란 다르다는 뜻인데 이게 누구냐면 a와 b의 부가 다르다. 근데 a가 음수이므로 여기는 2차항 계수가 음수이므로 1차항 계수는 반대 보인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 네. 그 다음 합시다. 이거를 1번 얘를 2번이라 하고 1번 제곱 루트 지어지고 a 빼기 b가 바깥으로 나오죠. 이게 1단계였죠. 네, 두 번째 물어봐야 돼요. 양인지 음인지.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전체 마이너스. 결국은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결론이 양수가 돼서 그냥 놔두는 거죠. 이거는 답이 a-b라고 돼요. 2번 일단 제곱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걸 무지성으로 바깥으로 빼내죠.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양인지 음인지. 근데 음에서 양을 빼면 양의 부가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더하기 이거 음이 되죠.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 남은 건 1번 빼기 2번이다. 조심하셔야 되죠. 1번 빼기 2번 하다 보면 플러스 b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되겠죠. 자, 2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10일 때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정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2차항 계수가 a다 보니까 저게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 마이너스 2,10이에요. 그럼 대략 여기쯤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10. 자, 이 점이 꼭지점인데 얘를 기준으로 만약 아래로 볼록하다면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갈 수 있나요? 아니죠. x축 위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가 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위로 볼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도 크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좀 더 좁혀지는 거죠. 좀 더 좁혀져서 이렇게 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좀 더 좁아지면 이렇게 볼록한 포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색깔로 구분되는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림을 그렸을 때 모든 사분면을 진하게 그리는 방식은 이 방식밖에 안 돼요. 나머지 얘는 1사분면들을 지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2사나 3사나 4사는 그래프상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늘색 그래프일 때만 1사분면 지나고 빨간색, 초록색은 지금처럼 1사분면을 안 지나가겠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y절편값, y절편값, y절편값.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인 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요. 근데 0이거나 음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을 정리해보면 저 a 값은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이건 동시에 해야죠. 그리고 y절편값, y절편 찾아야 돼요. 이건 써야 되겠네요, 식을.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a 쓰시고 꼭점에 x좌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일단 표준형으로 식을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이제 y절편 찾아야 돼요. y절편은 계산상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는 거죠. 그 x에 0 집어넣어요. y값 구하려면 y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10 이게 y절편이죠. y절편값 4a 플러스 10 얘가 어떨 때만 된다고요? 이거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0이거나 음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간단한 1차 분식 푸는 거니까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다.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세요. a가 0보다는 작아야 돼요. 0을 포함하지 않고 0보다 작다. 이 범위. 근데 0보다 작은 어딘가에 이게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값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이쪽의 범위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범위니까 여기만 답이 되겠죠. 여기는 이 위치만 답이 돼요. 답을 쓰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a는 0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 찾아내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5잖아요. 마이너스 2.5보다 큰 정수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나올 테고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0은 안 되죠. 0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정수 개수는 2개.